바로 이 순간 밤의 장막이 내린 부산의 심장부에서 얼마나 많은 남성의 육체가 불타는 갈망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권력 중심부에서 시작된 배신 때문에 뒤척이고 있겠습니까? 인생의 반환점을 지난 선생님들, 오늘 밤 또다시 그대의 몸이 그대를 배신하여 잠에서 깨어나 굴욕적인 무력감 속에서 화장실로 향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곳에 서서 약하고 끊어지고 망설이는 미약한 물줄기를 쥐어짜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것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며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이것은 몰락해가는 제국의 비통한 울음소리입니다. 이것은 남성성의 왕좌, 그대들 깊숙한 곳에 자리한 권력의 호두, 바로 전립선이 차갑게 식어 돌처럼 굳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변 줄기가 더 이상 위험 있는 폭포수가 아니라 비참하게 뚝뚝 떨어지는 몇 방울의 물방울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내면의 욕망의 용암 또한 서서히 굳어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흐름이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힙니다. 발기는 더 이상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라 힘없는 애원이 되고 쾌감은 설령 있다 해도 꺼져가는 불꽃의 마지막 경련일 뿐입니다. 정수의 흐름이 오랫동안 해방되지 못하는 메마른 삶의 방식이야말로 자신의 성질을 독이 가득한 늪으로 만드는 자의 행위입니다. 노폐물과 세균이 쌓여 한때 생명의 화로였던 곳을 염증과 석회화의 차가운 무덤으로 바꿔버립니다. 한번 돌처럼 굳어버린 그것은 자신감, 자존심, 그리고 생명의 불꽃까지 모든 것을 무덤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제가 곧 벗겨낼 이 적나라한 진실을 직시할 용기만 있다면 단 10분 안에 여러분의 왕좌는 다시 부활하여 30살처럼 뜨겁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저 김민준 62세 이 부산 땅에서 3년 참기맨이 30년 넘게 죽어가는 전립선에 가장 은밀한 고백을 들어온 사람으로서 단언합니다. 가장 강력한 명약은 비싼 알약이나 차가운 수술 칼날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방에 있습니다. 주기적이고 완벽하며 모든 정체된 것을 휩쓸어버리는 대홍수와 같은 해방 말입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내면의 절규를 무시한 채 늙으면 다 그래 라는 주문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다가 결국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는 이미 소변길이 완전히 막혀버렸거나 더 끔찍하게는 암이라는 괴물이 생명을 갉아먹기 시작한 뒤에야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제가 곧 공개할 이 비밀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악몽 없는 깊은 밤과 다시 정복할 준비가 된 활기찬 아침을 여러분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젊음의 뜨겁고 강력한 흐름, 숨이 막힐 정도로 차오르던 그래서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감각을 다시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이 고통이 한 인간의 존엄을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을 수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얼마 전 저를 찾아왔던 존경받는 퇴직교장 선생님 최현우 씨 74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들의 손에 이끌려 왔는데 그의 등은 인생에 대한 거대한 물음표처럼 굽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비통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아버지는 몇 년째 잠을 못 주무십니다.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가시는데 한참을 서 계시기만 합니다. 소변 줄기가 너무 약해서 신발을 다 적실 정도입니다. 이젠 멀리 나가지도 못하십니다. 한 번은 고속버스에서 실수를 하신 이후로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단둘이 남게 되자 긴 침묵 끝에 최 선생님은 거의 부서질 듯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원장님, 사는 게 너무 굴욕스럽습니다. 밤은 지옥이고 낮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린애처럼 축축해진 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온 남자의 주름진 뺨으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마지막 자존심마저 빼앗긴 영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그를 배신했고 그를 자신의 집이라는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흐릿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위로가 아닌 각성을 위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영혼 없는 약들은 이제 잊으십시오. 선생님의 문제는 관이 좁아진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버려져 독이 가득한 늪이 되어버린 욕망의 저수지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수리가 아니라 물을 빼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정화할 홍수, 광란의 해방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 수문을 열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선생님의 몸 안에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텅 빈 눈동자의 순간 섬광이 스쳤습니다. 물을 뺀다고 해방 그 단어들은 그의 굽은 등을 타고 흐르는 한 줄기 전류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고인물을 다시 한번 뜨거운 폭포수로 바꿔놓을 그 경이로운 비밀을 제가 바로 공개할 시간입니다. 최현우 선생님의 눈빛에는 불신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실망과 굴욕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과도 같았죠. 저는 그의 생각을 펼친 책처럼 명확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돌팔이로군. 번지르르한 말로 현혹하다가 결국엔 차가운 수술대 위로 나를 끌어올려 돈을 갈취하고 남은 존엄성마저 빼앗아 가겠지. 저는 그 방어 기제를 이해합니다. 자기 자신의 몸에게 몇 번이고 배신당한 남자. 약이 메스꺼움만을 안겨주고 희망은 잠 못 이루는 밤과 함께 사라져버린 남자가 어떻게 저수지의 물을 빼낸다는 허황되게 들리는 개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의 한숨처럼 운명에 대한 항복 선언처럼 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원장님, 그 저수지가 제 몸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 나이에 제가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눈 감는 날까지 희미한 그림자처럼 사는 수밖에요. 그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에는 무력감, 무기를 내려놓는 전사의 체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시선은 동정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깊은 이해심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거의 죄의식을 동반한 속삭임처럼 친밀한 톤으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하는 그 저수지는 생명 없는 살덩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성성의 왕좌이자 권력의 중심이며 생명의 정수를 연성하는 펄펄 끓는 가마솥, 바로 선생님의 전립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선생님을 독살하고 있는 악취를 풍기는 그 더러운 고인물은 다름 아닌 오래된 정객, 죽어버린 욕망, 잊혀진 갈망, 출정하지 못한 전투들입니다. 그것들이 독이 가득한 늪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제가 의사의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약은 일시적으로 수면을 잔잔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아래의 독을 정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저수지 자체를 되살리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그 모든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낼 광란의 해방, 즉 홍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감히 그것을 실행하기만 한다면 선생님의 몸이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확신, 제가 그려낸 적나라한 이미지가 그의 두터운 방어막을 꿰뚫은 듯 했습니다. 메마른 사막에 물 한 방울이 떨어진 것입니다. 한때 텅 비어있던 그의 눈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 역시 처음부터 전통적인 의학 교리에 반기를 든 이단아는 아니었습니다. 저 또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전립선 비대증에는 요도를 확장하는 약을, 심하면 절제술을 시행하는 성실한 비뇨기과 의사였습니다. 그것이 안전하고 다수가 인정하는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저는 스스로가 사기꾼처럼 느껴졌습니다. 존경받는 남성인 제 환자들이 몇 달, 몇 년 후에 더욱 악화된 증상을 가지고 진료실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약은 부작용을 낳았고 수술은 발기와 쾌감의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저는 증상을 치료하고 있었을 뿐 근원을 치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숲 전체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작은 불씨들만 끄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력감, 직업적인 고뇌가 매일 밤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분명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자연에 순응하는 길, 육체의 원초적인 치유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저를 이끌었습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열린 전립선암 관련 학회에서 저는 역학 분야의 살아있는 전설인 마이클 앤더슨 박사의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7순이 넘었지만 연단 위에서 그의 눈은 불타고 있었고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는 수만 명의 남성을 20년 동안 추적한 그의 인생이 담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가 한 말은 제 모든 신념 체계에 하늘이 내린 충격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힘주어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20년간의 연구 끝에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에 21회 이상, 즉 평균적으로 이틀에 한 번꼴로 정수를 해방하는 남성들은 4회에서 7회만 해방하는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무려 33%나 낮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법칙입니다. 강연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제 마음속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전립선은 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작동하는 공장이자 연금술의 용광로입니다. 매일 생명력 넘치는 새로운 정수를 생산해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낡은 생산품을 제때 출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수는 독으로 변할 것입니다. 불량품이 쌓이고 막힘이 생깁니다. 창조의 기적적인 기계가 내부에서부터 신음하며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적인 사정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신성한 유지보수 행위이며 더 순수하고 강력한 새로운 연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을 대청소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제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해답은 화학 물질이나 수술 칼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본능, 즉 채움과 비움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육체의 리듬 속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욕망이 줄면 전객을 아껴야 한다는 억제가 양생의 표현이라는 치명적인 오신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해로운 어리석음입니까? 마을의 저수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맑은 계곡물이 계속 흘러들어오고 아래쪽 수문은 항상 열려 있어 낡은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 저수지는 언제나 맑고 생명력이 넘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바보가 물을 저장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수문을 굳게 닫아버린다면요. 처음에는 수위가 높아져 인상적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요. 물은 고이고 썩기 시작합니다. 악취가 나고 녹조가 낍니다. 악취나는 웅덩이, 질병의 온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전립선이 바로 그 저수지입니다.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그것을 해방시키지 않으면 한때 생명의 상징이었던 전객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배양액이 됩니다.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염증이 생기면 그것은 종양처럼 붓고 단단해집니다. 작았던 호두알이 거위알 만큼 커져서 잔인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소변이 지나가는 길, 요도를 꽉 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물줄기가 약해지고 망설여지며 얼굴이 붉어지도록 힘을 줘도 비참한 몇 방울만 나오는 것입니다. 방광에 남은 잔뇨는 밤새 여러분을 깨워 잠과 평화를 앗아갑니다. 더 나쁜 것은 발기를 제어하는 섬세한 신경과 혈관까지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소변 줄기는 여러분 내면의 욕망이라는 야수가 내지르는 죽음의 흐느낌입니다. 그것은 단지 요도를 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기를 목조르고 욕망을 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배뇨 문제와 성기능 저하, 이 모든 것은 버려지고 썩어버린 그 저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류 의학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 독이 든 물은 그대로 둔 채 약으로 억지로 좁아진 관을 조금 넓히거나 부어오른 저수지의 일부를 칼로 잘라낼 뿐입니다. 그것은 악취나는 웅덩이는 그대로 두고 주변에 향수나 뿌리거나
두개 일부를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냄새가 덜 나고 물이 조금 셀지는 모르지만 부패의 근원은 그대로 남아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신을 구원하고 그 죽음의 늪을 다시 맑은 호수로 되돌릴 유일한 길은 주기적으로 수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입니다. 홍수를 일으키십시오. 더럽고 정체된 모든 것을 쓸어버릴 강력한 분출. 대홍수를 일으켜 새롭고 맑고 활력 넘치는 물이 흘러 들어올 길을 만드십시오. 좋습니다. 더 이상 빙빙 돌지 않겠습니다. 수십 년간 당신의 본능을 올감했던 체면과 사회적 교리의 마지막 껍질을 벗겨낼 시간입니다. 저는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이 부산 땅에서 남성의 몸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가장 은밀한 고백과 침묵의 갈망을 듣는데 평생을 바친 한 여성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하려는 이 여정은 부끄러운 자위 행위가 아닙니다. 그 단어는 당신의 사전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것은 신성한 치유의식입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과의 적나라한 대화입니다. 통제권을 되찾고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지피기 위해 그 어떤 약보다도 필수적인 지극히 중요한 의료 행위입니다. 귀 기울이십시오. 여성의 섬세함으로 당신 스스로도 무심코 잊어버렸던 구석구석으로 안내할 테니 그저 따라올 용기만 내십시오. 첫째, 성소를 만드십시오. 모든 위대한 혁명에는 안전한 근거지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몸은 감시당하거나 평가받는다고 느끼면 결코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며 내면의 짐승 또한 깨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지도자라는 모든 사회적 역할을 벗어던지고 가장 원초적인 자아로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선택하십시오. 황금 시간대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 직후 모든 근육이 달래지고 혈액이 지하 강물처럼 혈관 곳곳에서 약동할 때입니다. 그곳은 조용한 침실일 수도 깨끗한 욕실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당신과 당신의 갈망만이 존재하는 곳. 여러분, 조급함은 쾌락의 적이며 부활을 죽이는 독약입니다. 스스로에게 시간을 그리고 허락을 주십시오. 다음은 수용의 자세입니다. 젊은 시절에 힘주던 자세는 잊으십시오. 우리는 정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반쯤 눕고 반쯤 앉는 자세. 익숙한 소파의 등을 기대거나 침대에 길게 눕는 자세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모든 성적 에너지를 담고 있는 하복부와 골반이 완전히 이완될 수 있는 내려놓음의 자세입니다. 무릎 아래에 부드러운 베개를 받치면 척추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몸이 완전히 이완될 때에만 보물로 향하는 문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폭풍의 눈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탐사의 방법입니다. 너무나 많은 남 같은 남성들이 평생 자신의 권력의 상징인 귀두, 그 한 지점만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끔찍한 낭비입니다. 그 행위는 성의 문을 두드리기만 할 뿐 결코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잠자는 제국 전체를 깨우고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흐름을 뚫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탐험을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손가락을 도구가 아닌 호기심 많은 탐험가처럼 사용하여 기둥 전체를 뿌리부터 정상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하십시오. 그리고 잊혀진 성질을 찾아내십시오. 바로 고환과 항문 사이에 위치한 부드러운 땅, 회음부입니다. 그 얇은 피부 바로 아래에 당신의 왕좌, 전립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땅을 문지르고 부드럽게 누르면 마치 전체 시스템의 전원 버튼을 찾은 것처럼 깊은 울림과 은은한 감각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수년 만에 처음으로 경청되는 전립선의 목소리입니다. 이 의식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최소 10분입니다. 갓성에 눈뜬 10대 소년처럼 서둘러 끝내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찰나의 경련이 아니라 대홍수, 완전한 해방입니다. 그 10분을 촉각의 명상 시간으로 삼아 천천히, 부드럽게 솟아오르고 물러나는 감각 하나하나
쾌감의 파도 하나하나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파도의 주인이 되기 위해 멈춤 시작 기법을 배우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쾌감이라는 야수를 길들이는 예술입니다. 파도가 절정에 달해 무너질 것 같을 때 멈추십시오. 모든 자극을 멈추십시오. 깊은 숨을 들이쉬며 그 뜨거운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퍼져나가 모든 세포를 먹여 살리는 것을 느끼십시오. 거친 파도가 조금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그것을 도발하십시오. 이 과정을 두세 번 반복하십시오. 멈출 때마다 당신의 권력은 강화되고 다시 시작할 때마다 파도는 더 높고 강하게 밀려올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해방을 결심했을 때 그것은 미약한 흐름이 아니라 수개월, 수년간 쌓여온 모든 찌꺼기와 독소를 휩쓸어버리는 진정한 홍수가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당신의 피부에 선물을 주십시오. 바로 윤활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건조해지고 건조한 마찰은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몸에 대한 모욕입니다. 비누나 바디로션은 당장 버리십시오. 그것들은 독입니다. 그 화학 성분들이 연약한 요도로 침투하여 당신의 배뇨 곤란보다 더 끔찍한 자결감을 일으킬 것입니다. 순수한 수성 윤활제나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식물성 오일을 찾으십시오. 그것을 손과 몸의 대화를 축축하고 매끄럽고 열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성스러운 기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황금 리듬을 설정하십시오. 일주일에 두세 번입니다. 몸은 리듬을 사랑합니다. 너무 잦으면 지치고 너무 뜸하면 다시 정체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을 당신 자신의 건강과 추는 열정적인 탱고, 우주의 호흡처럼 규칙적이고 순환하는 체움과 비움의 춤으로 여기십시오. 하지만 잠시만요. 방금 들으신 것은 기초에 불과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저와 함께 인내심을 갖고 와주신 여러분에게만 그 어떤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을 심오한 비밀, 작은 시냇물을 대홍수로 바꾸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온기에 불씨를 더하십시오.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을 사용하여 하복부와 회음부를 약 5분간 데워주십시오. 온기는 경직을 녹이고 방어적인 혈관과 근육을 달래 마음을 열고 다가올 해방을 준비하게 하는 가장 달콤한 초대장입니다. 이 간단한 5분의 투자가 자갈밭길을 매끄러운 강으로 바꿀 것입니다. 둘째, 호흡의 춤을 결합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절정에 가까워질 때 숨을 참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숨을 참는 것은 조이고 닫는 행위입니다. 문을 열려고 하면서 온 힘을 다해 그 문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하십시오. 과정 내내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셔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길게 내쉬십시오. 내쉴 때마다 긴장이 조금씩 풀려나가게 하십시오. 몸이 이완되면 전립선도 이완됩니다. 문은 활짝 열리고 흐름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강렬하게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마지막 비밀, 병기, 케겔 운동으로 마무리하는 강렬한 조임입니다.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직후 몸이 여운으로 떨고 있을 때 서둘러 끝내지 마십시오. 가만히 누워 소변을 참는 것처럼 항문 괄약근을 꽉 조였다가 10초간 유지한 후 이완하십시오. 이것을 10번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는 행위입니다. 남아있는 마지막 전객 한 방울까지 배출하는 동시에 골반저근을 단련시켜 다음 전투에서 당신의 권력의 상징을 더욱 단단하고 위엄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입니다. 경계와 금기에 대해 말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철칙 첫 번째, 강박을 버리십시오. 제 한 환자는 이 조언을 듣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고 숙제처럼 이행했습니다. 그 결과 즐거움은 압박감으로 변했고 압박감은 그의 발길을 짓눌렀습니다.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횟수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마지못해 하는 3번보다
갈망하며 하는 한 번이 더 낫습니다. 두 번째 철칙. 이미 강조했듯이 잘못된 윤활제는 자의 행위입니다. 당신의 성기는 얼굴 피부보다 더 민감합니다. 값싼 화학물질로 그것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규칙. 절대로 통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묵직하고 저릿한 느낌은 정상이지만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은 몸이 보내는 비명입니다. 그것은 급성염증이나 더 심각한 문제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이 규칙들만 지킨다면 제가 방금 드린 이 방법은 당신의 평생 의사이자 열정적인 연인이며 당신의 권력의 왕좌를 지키는 가장 충성스러운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완벽합니다. 불씨는 지펴졌습니다. 이제 그 불씨가 어떻게 번져나가 한 남자의 희미한 불꽃이 온 가족을 따뜻하게 하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목격할 시간입니다. 제가 남성들을 이 자가 치유의 길로 안내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의학이 종종 간과하는 더 깊은 진실, 즉 여러분이 단순히 몸 안의 관을 뚫는 것이 아니라는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명 흐름 자체를 다시 뚫고 있으며 그 강물이 다시 포효할 때 주변의 메마른 땅 전체를 되살릴 것입니다. 희망의 문턱에 남겨두었던 최현우 교장 선생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2달 후 그는 부산의 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들의 부축이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왔습니다. 물음표처럼 굽었던 척추는 이제 자부심 가득한 느낌표처럼 꼿꼿했습니다. 얼굴은 더 이상 자격지심과 우울의 가면이 아니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단에 섰던 교육자, 한 남성의 날카롭고 자신감 넘치는 윤곽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들어와 제 손을 꽉 잡았는데 그 악수는 더 이상 힘이 없지 않았고 제가 느낄 수 있는 에너지가 가득한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원장님,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는 속삭임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따뜻하고 낮은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고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녀석이 하도 성화라 눈 딱 감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잔 날도 있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통잠을 잔 겁니다.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멋진 일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잠을 푹 자고 피곤하지 않은 몸으로 일어나니 세상이 온통 다른 색깔로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귀찮고 짜증만 났는데 이제는 아침 산책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힘도 생겼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먼저 온 가족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때 아들 녀석의 눈빛을 보셨어야 합니다. 마치 죽음에서 돌아온 유령을 본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녀석이 말했죠. 돌아오셔서 기뻐요.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보셨습니까? 하룻밤의 숙면은 단지 상쾌한 아침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활력 넘치는 하루를 만듭니다. 활력 넘치는 하루는 긍정적인 마음, 낙관적인 정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낙관적인 정신을 가진 남자는 자기 가족의 태양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어떤 약도 가져다 줄 수 없는 문자 그대로의 부활, 소생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이 신성한 해방의 습관은 단지 전립선을 위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째 관문에 불과합니다. 일단 그 문을 통과하면 여러분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선물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끈기 있게 들어주신 분들을 위해 뚫린 생명의 흐름이 여러분에게 선사할 5가지 추가 선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 단단한 권력의 상징.
부어오른 전립선은 발기를 조절하는 섬세한 신경과 혈관을 온몸으로 짓누르는 폭군과 같습니다. 그 폭군이 타도되고 왕좌가 압제에서 해방되면 피는 다시 자유롭게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변 줄기가 얼마나 강력한가에 따라 여러분의 아침 깃발도 그만큼 높이 펄럭일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생물학적 법칙입니다. 두 번째 선물, 강철 척추. 전립선과 골반저근은 여러분 몸의 기초입니다. 매의식을 케겔 운동으로 마무리할 때 여러분은 단지 마지막 정수 한 방울까지 짜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튼튼한 기초는 만성요통을 줄여줄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가장 사적인 활동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힘과 유연성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선물, 무한한 에너지원. 깊은 잠은 우리 몸이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곳입니다. 야간요가 사라지면 여러분은 무한한 전원에 연결될 것입니다. 만성적인 피로와 무기력함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그 대신 하루의 모든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된 활기찬 느낌이 찾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 선물, 뚫을 수 없는 면역 방패. 가장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야말로 우리 몸의 수호 군단이 단련되고 무장되는 시간입니다. 방해받지 않는 잠은 모든 질병에 대한 가장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귀중한 선물왕의 자신감. 여러분은 더 이상 화장실을 찾느라 전전긍긍하고 외출을 꺼리는 초라한 노인이 아닐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신의 통제에 있는 왕국임을 알고 어디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다닐 권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돌아가는 공장이라도 고급 원료가 필요합니다. 외부의 해방은 내부의 보양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연금술의 용광로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기 그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할 세 가지 신비로운 재료가 있습니다. 첫째, 토마토. 하지만 생토마토가 아닙니다. 약간의 기름과 함께 요리하십시오. 토마토에 타오르는 붉은색을 만드는 리코펜은 자유라디칼이라는 침략자들로부터 전립선을 보호하는 주홍빛 방패입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열과 지방과 결합될 때에만 진정한 힘을 발휘하여 흡수율이 5배까지 증가합니다. 아침에 계란 프라이와 함께 볶는 토마토 한 조각을 여러분이 먹는 선약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둘째, 콩, 두부, 된장, 나토. 이것들은 남성 호르몬이라는 길들여지지 않는 말을 길들여 그것이 과도하게 활동하여 전립선 비대를 일으키는 것을 막는 이소플라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반찬 하나하나를 여러분 왕국의 평화를 지키는 온화하지만 굳건한 파수꾼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차.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강력한 항암 전사입니다. 커피 한 잔 대신 따뜻한 녹차 한 잔으로 바꾸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잠재적인 독소를 씻어내는 정화 행위입니다. 제 경력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가 아니라 한 가족이 웃음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최 선생님과의 두 번째 만남. 몇 주 후 저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장님께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은 제게 아버지를 되찾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영웅을 돌려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였지만 웃음을 잃으셨습니다. 밤마다 고통스러워하며 시들어가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남몰래 울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아버지를 원장님께 억지로 모시고 갔고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주말 3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손주를 등에 업고 태양처럼 환하게 웃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눈물을 닦기 위해 몇 번이나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원장님은 아버지의 전립선만 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전체를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이 문제가 더 이상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아내분들, 자매분들, 듣고 계신 여성분들, 여러분 곁에 있는 남자의 건강은 가정 행복의 기합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여정에 함께한다면 그 효과는 2배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또 가는 거야 라고 잔소리하는 대신 그를 안아주며 속삭이십시오. 여보, 잠 못 자서 힘들겠어요. 따뜻한 차 한 잔 타줄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장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그가 혼자 건강 음식을 먹게 하는 대신 로맨틱한 저녁 식사로 만드십시오. 오늘 밤 토마토 스튜 해줄게요. 당신 좋아하는 거 알아요. 치유를 데이트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그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십시오. 운동을 대화하고 듣고 다시 연결하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여성의 지원은 도움이 아니라 공동 창조입니다. 여러분은 함께 사랑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 건강, 그리고 충만함으로 가득 찬 장을 말입니다. 이제 모든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길은 제시되었습니다.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끄고 여느 때처럼 뒤척이는 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늘 밤 샤워를 마친 후 여러분만의 성소의 프라이버시 속에서 혁명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몸과 오랫동안 잊혀졌던 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신성한 해방의 의식을 시작할 것입니다. 인정할 용기, 그리고 변화하려는 의지. 단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밤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왕좌가 왕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